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가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 자, 대구 경북에 25명의 의원이 있죠. 현역 의원 전부가 다 국민의힘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 대구 달서을, 그 다음에 추경호 의원 대구 달성, 이만희 의원 경북 영천 청도, 정의용 의원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이 4명이 단수공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현역 12명 중에서 주호영 대구 수성갑이죠. 그 다음에 김상훈 서구 등 5명 하고, 경북에 있는 현역 13명 중에서 포항 북의 김정재 의원, 그 다음에 상주 문경의 이미자 의원 등 5명이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3선 이상 중진, 뭐 페널티, 뭐 이런 것들을 다 안고 경선을 하겠다. 그거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정을 한 셈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구 경북 중에서 남은 사람은 11명밖에 안 되고요. 뭐 이 중에서 이제 추가로 뭐 경선 지역이 발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11명을 전부 다 만약에 물갈이를 한다고 해도 50%가 안 됩니다. 그렇죠. 25명 중에. 이런 걸 보면 한동훈 표 공천은 혁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했다. 아마 이게 제3지대의 통합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왜냐면 여기서 대거 뭐 물갈이를 시도하면 그 물갈이가 된 인물들이 뭐 제3지대, 뭐 개혁신당이나 뭐 이런 곳으로 가는 부분을 좀 우려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당초에 영남권에 대대적인 그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틀렸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지금 대구 경북에 11자리가 남았는데 그 11자리를 다 바꾼다고 해도 50%가 안 되는 겁니다. 역대 국민의힘 계열의 그 공천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뭐 60%도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동훈 표 공천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역시 제3지대의 통합 뭐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제일 물갈이하기 좋은 데가 대구 경북이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예를 들어서 새 인물을 가지고 단수 공천을 했을 경우에도 기존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만약에 뭐 무소속이나 개혁신당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확률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좀 움츠러든 것 아닌가. 대구 경북에서 거기가 지금 제일 그 물갈이 폭을 넓혀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곳인데 그렇지 못했다. 물론 아직 뭐 좀 남았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이제 효과를 주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물음표로 좀 남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남에 부울경이 있죠. 부산이 지역구가 18개, 울산이 6개, 경남이 16개. 그래서 모두 합치면 40개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32명이죠. 근데 어제 보니까 부산이 6곳 단수공천, 6곳 경선, 울산 1곳 단수공천, 경남 현역 12명 가운데 7명 단수공천 어쩌고 해서 다 빼면 여기도 한 20곳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아마 대구 경북과 달리 더 사람 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조혜진 의원,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 이 4사람을 이제 뭐 김해나 뭐 북강서갑 뭐 이런 데로 이제 지역구를 재배치했죠. 이 재배치한 곳은 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곳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그 재배치한 사람들을 빼고 뭐 남은 곳을 만약에 물갈이를 한다고 해도 물갈이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부울경 같은 경우는 물갈이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꽤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여기도 좀 어찌 보면 약간 혁신보다는 안정 쪽의 공천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 중진 중에 이제 관심을 갖는
고참급들. 그 왜 이제 관심을 가졌냐면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영남권 중진들의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했었죠.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초 정도까지는 이것이 뭐 여권 내 집권당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찌 보면 자맹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었죠. 그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탄생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장 어제 발표한 것 중에 자 5선의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서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감점은 받겠죠. 그러나 경선을 하게 되면 거기서 주호영 의원을 감점 받는다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을 물리칠 후보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호영 의원을 경선에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주호영 의원이 버티기에 성공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주호영 의원은 거기서 경선인데 뭐 경선에서 뭐 저는 감점이 있어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자신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버티기를 한 거거든요. 또 하나가 바로 김기현 대표, 울산 남구을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에서 울산 북 이쪽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한번 뛰어봐라 뭐 이렇게 압박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이런저런 보도를 보면 김기현 전 대표도 결국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전 대표도 결국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압박을 버티기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육선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경선에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영남권의 중진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대부분이 몇몇 빼고서 뭐 서병수 그다음에 김영선 뭐 이런 사람들 몇몇 빼고서는 대부분 다 버티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된다면 한동훈표 공천이 혁신보다는 안정 쪽에 치중했다. 현재로서는 물론 앞으로는 좀 혁신적인 인물들이 이제 발탁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미 단수 공천을 했거나 아니면 경선을 하기로 한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을 다 만약에 물갈이를 한다고 해도 과거 총선 때 이 물갈이 폭에 비하면 매우 적다. 그러면 결국 안정을 가져간 것 아닌가. 뭐 이거는 이제 집권당이 결코 녹록지 않다 뭐 이런 것도 가만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부 또 비판적 견해 언론 매체들을 보면 새 인물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 말에 등장하면서 시간 부족, 준비 부족. 왜냐면 새 인물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동훈 표 공천이 사실은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대폭 물갈이 그게 이제 인요한 혁신위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뭐 영남권 스타 정치인 전부 다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해라. 3선 이상 중진 험지 출마 내지 불출마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제원 의원 한 명 빼놓고서는 호응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공천 과정을 봐도 그렇게 뚜렷하게 혁신 공천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현상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영남권 중에 이제 남은 곳, 이런 곳의 공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남은 곳을 전원 물갈이 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물갈이 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보고 평가하라고 한다면 결국 한동훈표 공천이 안정을 택했다. 대폭적인 어떤 흔들기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아마 그거는 영남권에서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을 빼놓고서는 그렇게 이 국회의원 탈환, 민주당 탈환 이런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영남권에 뭐 대략 그 한 30명 정도 남았죠. 30개 지역구 정도의 공천이 남았는데 그걸 한번 보면 물갈이 폭이 더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이 정도는 유지할 것인지 뭐 30개라 그래도 뭐 50%가 안 되는 거거든요. 될 것인지 그게 그 판가름이 날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